안녕하세요. 승현이 가족 승현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방학 했는데 오늘도 방학 시작되니까 이제 운동하려고 산 올라가려고 했는데 미륵산 올라가는 것도 좀 질려서 오늘은 그 소동공에 있는 용마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올라갈게요. 오늘은 애기랑 가족 전부 다 운동하려고 이렇게 등산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면서 지금 일본 학교랑 한국 학교의 차이점 뭐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은 300m 정도밖에 안 돼갖고 대부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고 딱 그 산책로 같이 딱 돼갖고 있네요. 여기는 이 동네에 이런 산 하나 있으면은 딱 좋죠. 운동하기에 힘들지도 않고 부담도 안 되고 한 3-40분 딱 걷는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산이 별로 그다지 막 힘들진 않은데 날씨가 이렇게 더우다 보니까는 금방 내 지치네. 한번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좋았네. 중간이동 해서 가. 그러면 어떻게 가? 점프해. 점프. 자, 군산 왔습니다. 여기 342m. 별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이 경사가 중간에 좀 심해갖고 거기 올라오는 구간이 좀 힘드네. 이게 순간 이동해서 다행입니다. 여기 용화산 여기 한번 올라갔는데 숨 막혀요. 근데 그 한번 올라갔으니까 처음에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올라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학교, 일본 학교에 좀 어떤 점이 좀 달랐는지 그런 걸 좀 얘기하면서 쉬는 동안 그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なんか日本の学校ではなんか自由時間とかあんまり少ないと思うんだけど、韓国はなんか朝の時間とかはクロームブックとかしていいし、あとなんか授業が終わって時間が余ったりとかしたらたまにまた勉強とかして、でほとんどはあれ携帯とか使っていいとかあって、であと携帯は学校に持ってくの許可になってて、そこはちょっと嬉しい点だと思います。でちょっと悲しい点はなんか授業まだ韓国に来てまだ8ヶ月ぐらいしか経ってないから、半年半年정도밖에半年ぐらい経ってる。だったからなんか先生が言ってることが分かんなかった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があって、あとはで日本の学校にいるといい点はなんか友達とかが優しくて、あとは勉強とかもちゃんとしてて、で悲しかった点はなんか自由時間とかそんなあまりないから、ちょっとそこはあった方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あとは期末テスト、日本はなんか算数の教科とか国語の教科とか終わったらあれすぐしてたんですけど、韓国は一番最後にあれ全部の国語の教科
教科で全部一番最後の夏休み前とかそれぐらいになんかテストを受けてたりとかしてます。 저도 그 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방학했으니까는 뭐야 일종의 그 성적표 같이 해가지고 평가표를 애기가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과목이 아직 뭐 저학년이라서 그런 건지 모든 학년이 다 그런지는 좀 모르겠는데 과목을 3개만 가지고 그게 등급이 써 있고 그리고 그거 보고 그 밑에 학부모 작성란을 보니까는 그 성적표를 보고 그 학생의 뭐 성장 계획 이런 걸 쓰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걸 보고 조금 당황했던 것이 애기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써 있어 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인가? 아무튼 그 3개 과목만 보고 어떻게 뭘 평가하는지 좀 혼란이 있었는데 뭐 이제 여기 제가 사니까는 그거는 아마 이 교육 환경에 좀 저도 맞춰가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적표도 이름이 뭐 평가서 이런 게 아니고 아유미라고 돼 있어. 아유미라는 게 한국말로 하자면은 뭐 행보, 걷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목적에 맞춰 그 사람답게 잘 뭐 크는지 이런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적표를 보면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과목이 뭐뭐뭐가 있다. 근데 그런 과목을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그런 식으로 작성이 돼 갖고 있었거든요. 아주 이제 그걸 보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을 하기가 쉬웠고 굳이 애기랑 좀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성적표를 보면은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런 게. 근데 한국 학교의 성적표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안 써 있어가지고 그냥 좀 집에서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사회생활이 어떻게 애기가 밖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걸 모든 경우에 다 눈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각자의 그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본 성적표는 대신에 좀 약간 어찌됐건 조금의 경쟁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이 사회에 발을 맞춰서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동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 같은 그런 동기를 불러 일으키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일본 교육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단점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 과목을 단순화 시켜가지고 3개의 과목으로 줄여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 교사들의 업무량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업무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 과목들마저도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뭐 그런 게 써 있었는데 몰라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것보다 그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목적이 아니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가 목적이 되는 거.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이수했을 때 수료했을 경우에 내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평가하니까는 해야지 딱 이런 식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왜냐면 뭐 과목 3개를 줄여도 사교육 여기서 보면은 막 5개씩 뭐 학원 보내고 그런 게 뭐 각자 이제 집안마다 그 생각하는 게 틀리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해 갖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이렇게 애기 데리고 운동 나오는 거. 이 보면은 거의 한 대부분 애들 보면 방학이니까는 뭐 2학기 준비해라 해갖고 막 학원 5개씩 막 댕기고 과목 외에도 태권도네 뭐 예체능이네 해가지고 애기가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좀 하긴 했었는데 커서 보니까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그걸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은 안 시켜도 알아서 찾아서 그걸 배우려면은 뭐가 필요하고 또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서 다 찾아서 했던 그 제 경험상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도 산에 이렇게 데리고 하고 운동시키고 운동해가면서 하면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인 게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찾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또 여기 있다 보면은 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또 저도 적응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처럼 저희 가족은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그런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좋은 점만 이렇게 잘 아기가 받아들여서 좀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쓰겠네요. 저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잘 노력을 해가지고 좀 아기를 많이 도와줘야겠죠. 아빠랑 내가 말하다 보니까 10분 정도 지나고 10분 정도 지났은 게 이제 빨리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돌아갈게요. 내려가. 자 이제 산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기가 그 햄버거 먹고 싶다고 햄버거 사온다 했는데 뭐야 자기 용돈 받은 것 같고 근데 햄버거 가게가 현금을 안 받는다고 갖고 이 짜파게티 사갖고 왔네. 아무튼 이렇게 갔다 왔고 좀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학원 물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도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사정에 맞춰서 보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 대한 그런 뭐 중요성이라고 그런 거를 좀 크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애기가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간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처음에 왔을 때 일본에서 처음에 왔을 때 이 점수가 78점 정도. 그러니까는 애기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지금 이런 점수가 나온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씩 얘가 한국말도 알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93점, 국어 이렇게 95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점수가. 수학을 잠깐 안 꺼내갖고 왔네. 수학 100점 맞은 거 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3개의 과목만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거나 그 정도는 아니죠. 딱 봐도 이렇듯이 이렇게 그렇게 사교육을 안 시키면은 수업을 못 따라간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저희는 애기는 이제 학원도 딱히 다니는 것도 없고
학교 끝나고 와서 집에서 복습하는 거밖에 안 합니다 지금. 그런데 뭐 크게 딱히 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다문화 가정의 장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지가 않고 양쪽의 그 균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양 나라의 좋은 점만 딱 이렇게 그 균형 잡히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이렇게 부모가 잘 믿어주고 애기 너 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주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어주고 같이 부모가 시간 이렇게 보내주고 방학 때 같이 놀러 다녀주고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산에 갔다 와서 이제 일본 학교랑 한국 학교 차이점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라면 짜파게티 먹은 게 맛있고요. 그리고 아빠 얘기하듯이 공부를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하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